며칠 전에 미국의 위안부 기린비에도 말뚝 테러 사건이 있었죠. 상대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분노만 할 일은 아니고 치밀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뉴스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구글이 해외 인터넷 지도에서 독도와 동해 명칭을 리앙쿠루암과 일본해로 바꿨습니다. 애플 지도도 독도 단독 표기에서 독도와 다케시마, 리앙쿠루암 이렇게 세 가지 동시 표기로 바꿨습니다. 또 미국에선 위안부 기린비에 말뚝을 테러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민간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독도와 동해, 위안부 관련 문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와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공공정책위원회의 이철우 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한미 공공정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미 공공정책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결성된 민간단체입니다. 현재는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고 한국 서울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 간단한 활동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2007년에 미 연방의회에서 한미 동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이 나토 국가 수준의 그 고급 무기를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협력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그 한국민들의 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한미 간의 중요한 걸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일본하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분쟁이라면 분쟁이 있습니다. 이 위안부 기린비 문제 말뚝 테러 말이죠. 네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굉장히 화나는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번 사건이 사실 미국 주류 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시더라고요. 알고 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러는데 이 일본 사람이 그런 테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실은 미국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인종 혐오 내지는 어떤 그 인종 차별 이런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뤄지게 되면 연방법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을 그 수사에 가고 또 재판에 가는 과정이 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이거는 일본에 엄청나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칠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압력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충수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다. 그 이제 독도 표기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국력이 센 나라, 강한 나라가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 구글 뭐 이제 이런 데도 있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지도를 만들 때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간에 해왔던 일은 2009년에 미국의 굉장히 유력한 그 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 회장인 로버트 탐슨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동해 그 표기가 얼마나 그 당위성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드시 동해를 표기해 주겠다. 그 동해 병기.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 자매지인 뉴욕 포스트지만은 현재 지금 동해를 이스트시를 일본해보다 앞에서 꼭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이런 일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광복절 기념행사를 저희가 2009년에 뉴욕시 의사당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인스트림 쪽에다가 한국의 이슈를 끌어들여서 사실 광복절은 일본 식민 지배에서의 그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슈,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동해 표기 문제, 그다음에 독도 문제는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 청산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게 결국 식민 지배의 종결로 저희가 좀 계속 노력해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로 들어온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는군요.
온 국민이 왜 동해라고 표기해야 하는지, 위안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의견이시고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역으로 위안부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의견 보겠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도 한 2개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우리 역사에 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의견 중에 보면 이제 이번이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까 회장님 얘기하신 네. 이제 주류사회, 미국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고 미국 언론에 알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그밖에 우리가 좀 어떤 또 활동을 할 수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로서는 그 미국 내에서는 이 위안부 기림비 설립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욕주에 그 위안부 기림비를 현충원에 설립한 이래 지금 뭐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설립되면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 메인스트림 안에 그게 들어가고, 특별히 미국 그 시민사회의 서포트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끼리 그 압력들이 일본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일본 정부에게 대한 강력한 압력이 되지 않나. 일단은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한인 커뮤니티와 또 현재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 미국의 힘을 많이 빌려서 그것이 일본에게 큰 압력으로 전달되게, 그런 플랜을 세우면 저희가 보기엔 좋은 플랜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내 좀 양심적인 일본인들, 일본계 미국인들하고 좀 협조하는 문제도 필요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일본 커뮤니티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다른 걸 떠나서 위안부 쉽게, 문제는 빨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 일본 커뮤니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